매달 남편 몰래 150만 원씩 친정 아버지에게 보낸 아내. 그걸 알게 된 남편은 배신감에 아내를 의심하는데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통장을 들고 사위를 찾아오자 딸은 오열합니다. 과연 이 통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인생극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민수는 월급날 저녁 책상 앞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15년째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그래서 매번 손으로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하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책상 한 귀퉁이에 아내 소영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진 민수는 통장을 열어보았죠.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150만 원.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기태. 바로 장인어른의 성함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500만 원 남짓한데 그중 30%에 해당하는 돈이 매달 처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소영아, 잠깐만. 거실에서 학원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아내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영이 다가오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착한 아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였죠. 아니야. 그냥 가계부 정리하다가. 민수는 결국 말을 흐렸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은퇴한 몫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달 그런 큰 돈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낼까? 그것도 나 몰래. 민수는 이불을 뒤척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정확히 24번에 걸쳐 150만 원씩 송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총 3,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탈까?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소영이 다정하게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마워라며 웃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이체 내역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후배가 과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물어봐야겠다. 부부 사이에 이런 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막상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고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여러 번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소영은 오늘 있었던 학원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만 민수의 반응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오늘 중학교 3학년 영희가 수학 문제를 정말 잘 풀더라고.
처음엔 수학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풀고 있어. 아, 그래.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평소보다 말이 없네. 소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어요. 아내는 남편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그래. 민수는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것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11시경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소영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네, 이번 달도 보냈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늘 발견한 그 송금과 관련된 통화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도 나름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전화를 끊는 소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안타까운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걱정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미묘한 톤이었죠. 민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 소영도 들어와 옆자리에 누웠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돌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매달 150만 원을 장인어른께 보내는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묻기에는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려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민수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자세히 보니 장인어른 박기태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이렇게 나올 거 없잖아.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만호야,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가라. 박기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장인어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민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기태야. 너 돈 많잖아. 딸이 매달 150만 원씩 보내준다며. 네 통장에 돈 많이 쌓여 있잖아. 그거 나 좀 빌려줘라. 내가 꼭 갚을게.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만호야, 마지막 경고다. 그동안 많이 꿔줬잖아. 이제 너 꿔줄 돈은 없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박기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도 얼른 도망치듯 공원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하자 소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여보, 산책 어땠어? 날씨 좋던데. 응, 괜찮았어. 민수는 대답하면서도 정만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인어른 통장에 쌓여 있다는 그 돈,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녁 식사 중에도 민수는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여보, 내일 아버지 댁에 갔다 올까? 오랜만에 안부도 여쭙고. 소영의 말에 민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응. 그래. 요즘 혼자 계시니까
좀 외로우실 것 같아서 맛있는 반찬도 좀 해드리고. 소영의 말을 들으니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분명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돈을 보내는 일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만호라는 사람의 정체도 궁금했고 그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장인어른께 물어보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장인어른의 통장에 정말 큰 돈이 쌓여 있을까요? 민수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민수는 내일 소영과 함께 장인어른 댁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서 장인어른께 가져다 드릴 밑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났어? 아버지께 드릴 김치찌개하고 나물 몇 가지 준비하고 있어. 소영의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민수에게는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장인어른과 친구분이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 고생이 많네. 민수는 씻고 나와서 소영이 준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댁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소영이 몇 번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래?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장인어른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인어른이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목공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기태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제 공원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어서 와라. 민수도 고생했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는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소영은 능숙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기태와 민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나이가 나이다 보니 여기저기 쑤시긴 하지만. 박기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매달 150만 원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상황일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민수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특별히 돈이 많이 든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병원은 자주 다니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 받으러 가지. 큰 문제는 없어. 치료비는 많이 드시나요? 민수의 질문에 박기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보험 되는 거라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소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매달 아버님께 돈 보내고 있지?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걸? 150만 원씩? 벌써 2년째. 민수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어?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부부잖아.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이라니? 매달 150만 원이 그냥이야? 우리 수입의 30%가 그냥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아버님이 뭔가 큰 병이라도 앓고 계신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소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그럼 뭐야? 도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거야? 감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더 묻지 마. 소영의 단호한 말투에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더 묻지 말라고? 우리가 남남이야? 부부끼리 이런 것도 얘기 못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건데. 내 돈? 우리 돈 아니야? 우리가 함께 벌어서 함께 쓰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격하게 다투게 된 거였어요. 여보, 제발 이해해줘.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요한 일이면 더욱 나한테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이야? 그냥 내 일이야. 당신이 굳이 알 필요 없어. 소영의 말에 민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밀어내다니.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알아보겠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민수는 시동을 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소영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고 민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의심과 서운함, 그리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로 하루를 마감하게 된 거였어요. 민수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서운함이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와 소영은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예전 같은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수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 박기태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민수야, 시간 좀 있니? 잠깐 나와서 할 얘기가 있어. 박기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지난번 부부싸움에 대해 소영이 말씀드린 걸까요? 네, 아버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옛날 작업실로 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민수는 소영에게 간단히 외출한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영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의 집 뒤편에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목수일을 하실 때 사용하던 작업실이었죠. 지금은 거의 쓰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각종 목공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박기태는 민수를 보자마자 의자를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거든요. 민수야, 소영이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지?
역시 소영이 말씀드렸나 봅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지? 박기태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나 때문이 맞아. 소영이가 나한테 돈 보내는 일 때문에 싸웠다고 들었어. 박기태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는 작업실 한 구석에 있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봐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박기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금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모두 같은 금액이었어요. 150만 원씩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금 내역은 없었어요. 민수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겨봤습니다. 통장 잔액은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억 원?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1억이야. 소영이가 그동안 보내준 돈이 다 여기 있어. 박기태의 말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님, 이 돈을 왜 안 쓰셨어요? 쓸 일이 없었거든. 나는 혼자 살면서 별로 들어갈 돈이 없어. 소영이가 효성으로 보내주는 건데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 민수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출금 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한 푼도 쓰시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셨던 겁니다. 소영이가 너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보내더라고. 처음엔 적은 돈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됐어. 박기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어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허리를 다쳐서 이제 목수일 하기도 힘들지.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소영이는 그게 걱정이 돼서 더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 박기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소영이한테 그만 보내라고 몇 번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 고집이 세거든 그 애가. 민수야, 이 돈 다 가져가라. 박기태의 갑작스러운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소영이 마음이고 너희 가정 돈이지.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박기태는 통장을 민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됐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나는 혼자 살면서 필요한 게 별로 없거든. 민수는 통장을 다시 박기태에게 내밀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내 부탁이야. 이걸 가져가서 너희 가정에 잘 쓰거라. 집도 사고 아이 낳으면 교육비도 마련하고. 하지만 소영이한테는 내가 따로 말할게.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할 거야. 박기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소영이를 너무 나무라지 마라. 그 애는 정말 마음이 착한 애야.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아버님, 됐어. 이제 집에 가서 소영이하고 화해해라. 그리고 이 통장 내가 준 건 당분간 비밀로 하고. 민수는 통장을 품에 안고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대로
이 통장을 받은 사실을 당분간 소영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지, 말을 해야 할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영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잠깐 눈을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며칠째 계속된 차가운 분위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소영아, 얘기 좀 하자.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얘기? 아버님께 다녀왔어. 그 말에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혹시 장인어른께 무슨 말씀을 드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쳤거든요. 민수는 품에서 통장을 꺼내 소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은 그 통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이 주신 거야. 내가 10년 동안 보낸 돈이 다 여기 있대.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보낸 돈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억 원? 응. 아버님이 내가 보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두셨어. 민수는 소영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냈는지. 소영은 한동안 말없이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제대로 된 얘기도 안 들어보고 화부터 냈잖아. 민수는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하는 다정한 스킨십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천천히 얘기해줘.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민수의 따뜻한 말에 소영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거짓말? 내 부모님 얘기 말이야. 사실은 소영은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내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이모의 남편이셔. 내가 12살 때 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모와 이모부가 나를 키워주셨어. 소영의 고백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소영이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큰 돈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이모부와 이모는 자식이 없으셨거든. 그래서 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이모는 정말 친엄마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학교 다닐 때도,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모든 걸 다 해주셨지.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혼자 남으셨잖아. 그때부터 더 미안하고 마음이 쓰이더라고.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분이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구나. 응.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더 많이 보내게 됐어. 특히 2년 전부터는. 소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2년 전에 뭔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친구분에게 큰 돈을 빌려주시고 못 받으셨어.
거기다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수입도 줄어들고 민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보낸 거구나. 당신이 알까봐 미안하고 겁이 났어. 사실 나도 우리 살림에 부담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시댁에는 한 푼도 안 보내드리면서. 소영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없었을 거야. 친부모님 돌아가시고 갈 곳 없던 나를 받아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소영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혼수며 예단이며 다 준비해 주셨어. 친딸한테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셨지. 민수는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진작 안 했어? 나라고 이해 못할 사람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은 민수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서 우리 살림 뻔히 아는데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민수는 소영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차가운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소영아, 앞으로는 이런 거 혼자 고민하지 마. 우리 부부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보, 아버지가 그 돈을 왜 안 쓰셨을까?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그건 내 마음이고 우리 가정의 돈이라고 하시더라. 본인이 쓸 돈이 아니라고. 정말 그러셨어? 소영은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하시던데.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정하자. 얼마나 드릴지, 어떻게 도울지. 민수의 제안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의논할게. 약속해?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날 밤 민수와 소영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모와 이모부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그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마음의 짐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둘 사이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일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모실지 함께 상의드리고. 그래, 좋아. 민수는 통장을 다시 소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이니까. 우리가 함께 관리하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소영의 말에 민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소영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다시 찾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서 와라.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졌네. 박기태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민수에게 통장을 건네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버님, 어제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원래 너희 것인데. 박기태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속마음은 흐뭇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영은 어젯밤 민수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어제 이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야지. 박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소영이가 왜 그렇게 마음 쓰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민수의 말에 박기태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이 엄마, 그러니까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박기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영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우리한테 딸을 보내주신 거라고.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을 때 소영이가 왔거든. 처음엔 얼마나 작고 무서워했는지. 12살짜리가 부모 잃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박기태는 소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우리한테 와서 정말 우리 삶이 달라졌어.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지. 아버지,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예뻐했어. 친딸처럼 아꼈지. 공부할 때도,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했거든. 박기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소영이 걱정만 했어.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가 없을 때 소영이가 어떻게 될지가 더 걱정이었지. 엄마가 그랬구나. 소영은 이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소영이 잘 부탁한다는 거였어. 그 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소영이 왜 그렇게 친정 아버지를 챙겼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영이는 그걸 갚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구나. 10년 동안 나한테 돈을 보내온 걸 보면. 박기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혼자 남겨진 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도.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아, 아버지는 외롭지 않았어. 내가 있잖아. 비록 출가해서 살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아버지의 말에 소영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내가 민수랑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고마웠어. 먼저 하늘 날아간 아내한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만 시켜드렸는데. 무슨 고생이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박기태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이제는 그만해도 돼. 아버지 걱정은 그만하고 내 가정에 집중해. 아니에요. 절대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박기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충분히 받았어. 10년 동안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하지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야. 민수한테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한테서. 박기태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소영이 잘 부탁한다. 그 애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애야. 네, 아버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아, 아버지한테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박기태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어. 내 엄마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해.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기태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도 사랑한다, 소영아. 민수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부는 여쭐게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박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그 돈은 너희가 잘 써라.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준비하고. 네, 소영이와 상의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기태는 소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는 처음 듣는 아내의 과거에 흥미로워했어요. 소영이가 중학교 때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 항상 반에서 1등이었지. 정말요? 우리 소영이가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느라 성적이 좀 떨어졌어. 그때 아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 부끄러워요. 소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마음의 짐들이 이날 하루 만에 다 풀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민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야말로 미안해. 진작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정말 새 출발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소영은 더 이상 매달 150만 원을 보내지 않았지만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민수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학원 수업 때문에 늦을 예정이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아버님께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겠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박기태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이었어요. 그는 이런 일을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소영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와. 수업 어땠어? 오늘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 특히 수민이가. 소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맞다. 여보, 이거 봐. 소영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뭐야? 아버지한테서 온 문자인데. 민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기태가 보낸 문자였어요. 소영아, 고마워. 그리고 민수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요즘 통장에 민수가 보내주는 용돈이 들어오던데 정말 고마워.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들켰네요. 여보, 언제부터 아버지께 용돈 드린 거야?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달 전부터?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민수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아버님한테.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소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당신을 지켜주신 분이잖아.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어. 소영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민수는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 들켰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린 가족이니까. 소영의 말에 민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수와 소영은 박기태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희가 챙겨줘서. 박기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너무 많이 보내지 마. 내가 쓸 데가 별로 없어. 그래도 가끔은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세요. 알겠어, 알겠어. 박기태는 손자를 보듯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박기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해. 저희야말로 아버님 덕분이죠.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사위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박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야. 박기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가는 거 기억하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벌써 챙겨둔 게 있어. 뭘 또 챙기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몫은 내가 해야지. 박기태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런 소소한 실랑이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걱정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민수와 소영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또 연락해. 박기태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에 정말 행복해. 응, 나도 정말 행복해. 민수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나도 그래. 아버님을 만나게 된 것도, 너를 만난 것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아버지를 어떻게 더 잘 모실지도 의논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 생기면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소영이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벌써 할아버지 노릇하실 준비되어 계시는 것 같던데. 민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잠들었습니다. 사랑은 혈연보다 먼저 닿고 헌신은 가족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한 가족이 태어난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죠.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